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3일 동안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오늘은 살짝 반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방 압박 가운데 이 거래대금은 여전히 1위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지금 끌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최근에 어제였죠.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업비트 원화마켓에서는 1억 4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랠리를 펼치지 못하고 살짝 현재 조정 흐름을 맞고 있는데,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코인장에 지금 대형 악재가 하나 좀 불어닥칠 게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대내외적인 이슈와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소통방,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 보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심화편, 실전편,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등 두루두루 기본기부터 이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기본기를 이제 갖추고 있게 되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기준 삼아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딱 간단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원금만 지켜내면 됩니다. 원금을 어떻게든 우리가 사수를 하다 보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은 크게 지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다져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여러분 앞으로 투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 보시고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정말 큰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2월 19일에 미국과 이 일본의 금리 결정입니다. 이것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 굉장히 기정사실화 좀 되고 있는데,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0.25%포인트 인하가 될 것이 현재 73% 확률입니다. 이렇게 0.25%로 인하가 될 것인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CPI 지표가 예측치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현재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또 일본은행에서는 12월 달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시티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재는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나타나면은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글로벌 증시 혼란이 야기가 되고,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이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이 일본의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이 있었었죠. 이때 6월 달에 0.1%를 계속 지키다가 0.25%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나 0.1%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깝죠.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대출을 이용했었던 이용자들이
거의 무이자 에 가깝게 이용을 했었는데 0.25%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때 당시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5%대로 그대로 유지가 됐었죠. 5.5%. 그래서 이 동결 상황에서도 이 금리가 일본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했었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25%, 자 7월 말부터 8월 초였습니다. 자, 이때 구간이었었죠. 마이너스 25%. 자, 리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최근 바닥에서 벌써 500%, 6배 가까이 급등 랠리를 펼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런 대형 악재가 터지게 된다면, 자, 패닉셀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전 비상계엄령 때 마이너스 60% 가까이 급락 흐름이 적용됐었는데, 자, 이때에 준하는 그런 급락 흐름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이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고,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결이 될 수도 있죠. 자, 이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만일 인상이 되게 된다면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본의 투자자들이 현재 미국 증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이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자, 글로벌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지난 7월, 8월 초에 있었던 급락 흐름을 또 한 번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우선은 미국에서 새벽 4시에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시에 일본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동결이 되면 가장 좋지만, 자, 동결보다는 인상이 될 확률이 현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 비중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본과 이런 미국의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 앞으로 금리 결정이 되기 전까지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줘야 되고,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소통방, 텔레그램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지금 공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죠.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런 악재도 있지만 혹재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 번에 급등하지 못하고 상승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점 부분에서는 비중을 살짝 10에서 최대 30% 정도까지는 미리미리 좀 덜어내실 거고, 또 눌림목이 출현했을 때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갈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비중 관리인 거고,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키지 않아도 자,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관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리플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자,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장이 나타나다 보면은 자, 우리도 사람인지라 심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장에선 더욱더 비중 관리를 통해서 멘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에 대한 호재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1월 15일 리플의 소송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28,000%나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000%는 280배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수치에는 조금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과 SC의 소송이
내년 1월 15일이라는 중요한 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SEC가 리플의 부분 승소에 대해 항소를 할지 아니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이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SEC가 이번에 이 폴 애킨스가 새롭게 지명이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 전환을 이유로 해서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고 이렇게 폴 애킨스가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될 것이고요. 선출이 이제 됐고, 또 선출이 된 상태이고, 또 애킨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 현재 SC 위원들이 이제 5명인데 이제 3명으로 줄어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3명 중에 현재 유력한 위원들이 바로 이 마크 우에다와 헤스터 피어스 현재 이 SC 위원인데 이 중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이고요. 또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도 이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의 지금 무분별하고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겐슬러가 물러나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위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소송도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인 소송 리스크가 이제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정말 재밌는 랠리를 방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은 이제 이더리움까지 다시 한번 바짝 뒤쫓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10배의 격차가 있었죠. 자, 그리고 현재는 약 3배 정도로 격차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자, 과거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선 리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 격차 현재 3배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격차를 좁혀 나가면서 최소한 3배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기대했었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자, 그리고 리플의 CEO는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두고서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좀 밝혔고, 그 근거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내에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축일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28년까지 한화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리플 토큰과의 시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리플 토큰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인데, 이 리플의 모니카롱 사장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토큰을 보완하면서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고, 또 이 리플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강화해주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격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얘기 때문인지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 리플 토큰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현재 리플의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이죠. 자, 그 중에서 570억 개는 모두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유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430억 개의 물량이 현재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습니다. 이 430억 개 중에서 매월 초에 약 10억 개의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시장에 풀리면서 기관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고, 리플 측에서는 기관에게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비 그리고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락업 해제가 되는 물량이 10억 개다 보니까 지금 적지 않은 물량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리플 가격에 지금 하방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나타났었고, 또 이것은 결국 리플의 가격 조작 이슈까지로도 좀 불거졌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나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리플 토큰이 활용되게 되면은 이 전체 순환 공급량,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잠겨있는 물량, 이 총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금으로 리플 토큰이 활용되는 것은 리플에게 있어서 정말 강력한 대형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아직 이 준비금 부분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출시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IPO도 지금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리플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운영비로 지금 매월 초마다 10억개 락업 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잠겨있는 락업이 되어 있는 430개 물량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죠. 바이백 형태로 사들여서 이것을 결국 소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각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금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리플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굵직굵직한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상승 조정의 파동을 만들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조정 흐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 계속해서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리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실 수 있는, 수량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소통방 텔레그램 방향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 유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